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이제 늦은 오후 시간이네요. 벌써 또 오후 시간이고 또 삼성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삼성전자 이외 소식도 제가 전달을 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반도체 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 메인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소식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들으면 돼요. 부담 없이 그냥 눈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다 보면은 자꾸 이제 쌓이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작은 지식도 작은 정보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투자에 60%를 차지하는 그런 3대 칩 기업 중에 유일하게 올해는 설비 투자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삼성은 참 대단한 기업이에요. 다들 지금 엄살 부리잖아.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감산을 하는데 좋아. 감산을 하더라도 그 투자는 줄이면 안 되거든. 이 투자는 줄이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투자는 줄이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이 투자를 하려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이 있어야 돼. 이 돈 없으면 투자가 되겠어요. 삼성은 그 충분한 현금이 있어요. 아직까지 현금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래도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웨이퍼 투입을 줄여가지고 이제 칩 생산을 줄이는 그 감산 기조, 이 감산의 기조는 유지를 해요.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 그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한 투자, 이 투자는 여전히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겁니다.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 투자는 계속 가는 거야. 가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시장 조사 업체에 보면은 세미컨덕터 인텔리전스라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삼성반도체는 올해 설비 투자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예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402억 달러 규모라고 하네요. 우리 돈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3조 천억 정도 됩니다. 설비 투자가. 그 같은 기간에 보니까 하이닉스 얘들 보니까 한 50%,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42% 정도 가량 줄이는 것과 대조가 돼요. 이쪽 기업들은 삼성만큼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투자가 안 돼. 근데 삼성은 돈이 있잖아.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그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한 19% 정도 가량 설비 투자를 줄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또 이제 사이클이 타기 때문에 다음에 또 호황이 오면 그때 가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제품과 생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이런 게 상당히 강점이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계속 줄이고 투자에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 기회가 오면 기회를 못 잡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삼성한테 뒤처진다니까. 이제 이런 면이 봤을 때 삼성이 참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현재 그 대만의 TSMC 이 기업도 보니까 올해 설비 투자에 320억 달러를 쓴다고 하네요. 한 42조 한 3천억 정도 씁니다. 지난해보다 한 12% 가량 감소한 수치예요. 감소했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스도 예년보다 한 27% 가량 투자를 줄입니다. 좀 줄였어요. 이 종합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인텔 있잖아요. 인텔도 작년보다 한 19% 정도 이제 감소를 합니다.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소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인텔 돈 있나 없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겠죠. 줄여가지고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인텔은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 인텔은 좀 한 편이에요. 삼성만 설비 투자를 유지하는 건 아닌데 디자인의 투자 규모를 유지하는 중국의 SMIC뿐 아니라 스위스 거기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독일의 인피니언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오히려 투자를 늘릴 전망이라 합니다. 이렇게 중소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막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기업은 각각 한 10억 달러 미만의 투자를 올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과 TSMC, 인텔에 비하면은 매우 적지만 적어도 한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죠.
올해 삼성은 TSMC하고 인텔을 포함해서 탑3 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 금액을 줄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지만은 그 규모가 400달러를 넘으면서 압도적이다. 이런 점이 이제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압도적이다. 올해 반도체 업계 중 그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한 14%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1,560억 달러입니다. 1,560억 달러고 206조 1,000억인데 삼성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25%. 세계 반도체 설비 시장 규모의 그 4분의 1을 삼성이 차지하는 거야. 삼성. 참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삼성전자. 다들 지금 뭐 줄이고 난리 치는데 삼성이 그래도 이렇게 4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계속 투자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 같은 삼성의 투자는 세계 정보기술 불경기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라서 업계에 관심을 끌어요. AI하고 뭐 신시장 그런 개척 가능성이 커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그런 기반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29일에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하는데 이 회장이 그래요. 반도체 산업의 그 세계화가 위협받고 있다.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은 다음 달 초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강도를 높일 거예요. 그리고 AI 칩의 대중 수출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AI 칩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은 뭐 엔비디아, 뭐 AMD 이런 기업들, 하여튼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의 AI 칩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점 등이 이제 역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도 기존 전망과 달리 세계 반도체 산업이 2030년까지 1조 달러의 매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점쳐지던데 앞서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YMTC 등 중국 기업 36곳을 수출의 그 블랙리스트로 명단에 올립니다.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참 미국 중국 못지않게 깡패 국가예요. 지난해 10월에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했죠. 이 같은 시장 위기에도 삼성은 투자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조력한다는 평가입니다. 경기현 사장도 경기 침체기일수록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는 투자를 해야지 경기 회복기에 최정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 SNS를 통해 가지고 CEO로서 종종 리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는다고 하네요. 투자를 일시 중단한지에 대한 물음에 단호하게 아니요, 아니다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 사장은 그 투자는 현재 우리가 처한 경기 침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투자를 통해서만 기업은 새로운 혁신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아주 좋네요. 투자를 통해서만 새로운 혁신을 상상할 수 있다. 경기 침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경제가 기업들에 불리할 때 혁신하는 기업이 경제 상황 등 흐름이 바뀔 때 정상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언급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를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투자 금액도 늘리고 연구 인력 다 늘려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또 다가오는 이제 호황기를 이제 준비해야 돼요. 이 사이클 타임이에요, 여러분. 바닥 찍을 때 이 바닥이라고 해서 계속 땅굴 파고 들어갈 게 아니야. 또 올라갑니다. 바닥 치고 또 올라가고 올라갔다 또 바닥 치고 왔다 갔다 해요. 이러면서 길게 시계열로 보면은 이제 올라갑니다. 슬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한번 과거를 보면 아실 겁니다. 보면은 어떻게 큰 흐름을 보는 거야. 큰 흐름. 정확하게 우리가 딱딱 집어가지고 이때 오릅니다. 저때 오릅니다. 예측을 못하더라도 큰 흐름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그냥 뚜벅이처럼 가면 돼.
자꾸 여러분들 흔들리잖아. 뭐 이것 저것 저것 듣고 하다 보면 이게 맞는 저거 맞는지 결국 나중에 봐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판단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주 큰 흐름을 보고 뚜벅이처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